자, 교재봅니다. 73페이지. 조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그 말이에요. 조문 봅니다. 제1항은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나를 사기친 상대방 사기예요. 을이 나를 사기쳤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따른 내 의사표시.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취소 사유가 다 나왔어요. 취소 사유. 법률행위 파트에서 하나 나와요.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에서 나머지 두 개.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세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2항은 상대방 사기가 아닌 제3자가 나를 사기친 경우 조금 있다 할 거예요. 이 제2항에 왕별하세요. 왕별. 별 5개. 기출 7번이에요. 마찬가지 제3항에서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소를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취소되고 선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소가 안 돼요.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다 둘 사이에서만, 갑과 을 사이 당사자 간에만 무효 취소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그놈한테는 무효 취소의 효과를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 밑줄,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살려고 샀고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했어요. 주려고 줬어요. 하지만 사기당했다는,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사기부터 봅니다. 사기가 뭐냐? 나를 속입니다. 기망 밑줄, 기망행위에 따라 내가 전철이 들어선다고 착각에 빠져요. 차고 그래서 삽니다. 의사표시 밑에 이걸 적으세요. 매수사로 매수표시. 살려고 샀어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동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차고 밑에 의사표시 전단계죠. 의사표시 전단계. 따라서 동계 착오를 적으세요. 이 착오는 동계 착오예요. 동계 착오는 의사표시 착오가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기, 기망행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에 밑줄 하시고, 두 번째 오른쪽. 사기친 놈은 사기칠 고의로 하는 거지 실수로 사기치는 경우는 없어요. 과실 사기 이런 거 없습니다. 밑줄 한 번 나왔어요. 3년 동안 밑줄만 치세요. 그래서 사기는 고의범, 뭐 2단의 고의, 1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하지도 마세요. 고의범만 하면 돼. 그래서 과실사기 이건 한 번 나왔어요. 과실사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이해하시고, 자, 어디를 가시느냐가 아니고 별 3개짜리 판례 볼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별 3개짜리 판례.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을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이 건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해요. 이걸 교환계약이라고 해요. 물물교환이에요. 건물끼리 교환.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시험범위 3가지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중 2번째인데 교환계약은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계약법 총론 문제로 나와요. 교환계약은 개념만 알면 돼요. 재산권 주고 재산권 받아요.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반대급부로서 돈 받아요. 돈, 대금. 재산권 주는데 교환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건물로 받아요. 같은 소유권으로. 그래서 재산권 주고 재산권 받습니다. 소유권 주고 이 건물 소유권 받아요. 우리말로 하면 건물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맞바꿀 때 시세가 비슷해야 바꾸겠죠. 그런데 이 건물은 5억이에요. 시세가. 을 건물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맞바꿔야 될까요? 갑과 을은. 건물이 일단 맞바꾸기로 했어. 그럼 얘가 부족한 5억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5억짜리 건물이니까 부족한 5억은
현금으로 주겠죠. 이 5억을 교환계약에서 보충하는 금전에서 보충금 그래요. 그때 하면 되고, 어찌됐든 5억짜리하고 10억짜리를 공평하게 바꾸려면 얘는 건물 플러스 5억 현금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장난칩니다. 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건물도 10억이야. 내 건물도 10억이야. 뻥깝니다. 그럼 을이 믿어요. 그래? 그러면 맛 바꾸면 되겠네 해서 그냥 교환계약을 저래. 5억 안 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네 건물이 5억밖에 안 하잖아. 이 나쁜 놈 찾아갑니다. 야, 이 나쁜 놈 너 사기쳤어.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 취소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고냐? 시세죠. 시가요. 법적 용어는 시가라고 해요. 우리는 시세라고 하고 시가를 갑이 허위 고지했어요. 5억짜리를 2배로 뻥튀기 했죠. 10억이라고 해서 얘가 계약을 했습니다. 을은 너 사기야 임마. 왜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사기쳤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거야.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시가 허위 고지. 사기 같죠? 그러니까 아니 사기 같죠? 우리 국민 법감정은 사기예요. 우리는 사기라고 봐요. 근데 법은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아까 봤죠? 시가에 시세 착오가 있었어.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우리 감정은 다 착오고 사기 같아요. 특히 이거 사기 같지. 이 나쁜 사기꾼. 법적으로는 사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감정하고 아니 국민 감정하고 실제 법의 결론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약 10% 돼요. 10%. 이게 우리 마음하고 대법원 마음이 같은 게 90%. 그러면 그건 이해하면 돼요. 내 마음하고 대법원 판결이 같아. 그거 이해하면 돼. 근데 내 마음, 국민 마음하고 대법원 판례 결론이 틀린 게 한 10% 돼요. 이게 우리 마음하고 법 마음하고 틀려요. 이 판례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옳은 판결이에요. 시가를 허위로 이와 같이 5억짜리를 10억으로 뻥까서 이득 얻었잖아요. 그래도 사기 아니에요. 자, 이유를 들어보면 알아요. 시세는 얘가 아까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 상대방 말 믿으면 안 돼요. 이유. 누구든지 자기 건물은 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어요. 따라서 비록 시가를 허위로 뻥깠다 하더라도 얘가 조사해야 돼요. 항상 시세는. 그래서 상대방 말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상대방 말 믿으면 안 돼. 얘가 부동산 주의 둘러서 이 건물이 얼마 하는지 실제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팔지 않고 상대방 말만 믿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시가를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거 사기 아닙니다. 사기 아니에요.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우리 시험은 시가에 관한 허위 고지 사기 아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시가를 허위 고지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오로지 본인이 시가는 감당해야 돼요. 상대방 말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믿을 거요? 거래하는데 상대방 말 그대로 믿을 거요? 안 그래요. 자기가 조사해야지. 시세는 특히. 그래서 상대방 말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팔 때, 중고 물품 팔 때도 상대방이 요즘 이거 한 100만 원 해요. 믿으면 안 돼요. 그게 10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사기 아니에요. 가격은 반드시 자기가 조사해야 돼요.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가격을 이유로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조사 안 한 잘못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어디에 있느냐? 교재 맨 밑에 3번에 사기 위법성 있죠? 자, 거기에 제가 부른 데만 조금 이따 밑줄. 일단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 밑줄.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일방 당사자 갑이 지가 소유하는 건물 시가를 묵비하거나 또는 밑에 허위 중간에 있죠.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즉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고지했어요. 이거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불법 아니다, 사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를 밑줄 치시냐? 교환계약 밑줄. 오른쪽 시가를 묵비 밑줄. 묵비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비밀비.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중간 허위 두 글자의 밑줄. 맨 오른쪽 고지 두 글자의 밑줄. 그러면 연결하면 시가를 안 알려주거나 묵비하거나 또는 심지어 허위 고지했다. 이게 훨씬 나쁜 놈이에요. 허위 고지는. 묵비한 건 그래도 봐줄만해. 근데 뻥 깐 놈은 진짜 사기꾼이야. 우리 법감정은 사기꾼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거 사기 아니다. 그 밑에 쓰세요. 불법 아니다. 불법적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시험지 이 판례 그대로도 나오니까 불법적 간섭 아니다. 그럼 줄여버려. 불법 아니다. 이렇게. 밑에 또 적어요.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니까 상대방이 시가뻥가도 나는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표현으로 소설을 구성할지 몰라요. 여기에 별 3개예요. 별 3개. 기출 한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대본 판례는 하나하나를 중요한 판례를 그 결론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들면 이른데 정답중이 뭐할게. 왜? 헷갈리거든. 이거 정확히 안 하면 시가를 뻥갔다고 이 사기꾼, 사기로 봐거든. 이런데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릴 파때 장난치지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6번 나왔지만 정답 지문으로는 절대 안 해요. 왜?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 누구나 안 헷갈려. 근데 이런 건 헷갈려. 순간 내 생각이 개입돼 버려요. 시가를 허위 거지했다고? 나쁜 놈이네? 사기꾼. 사기로 봐버려.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릴 파트를 장난쳐요. 정답 지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결국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돼요. 오케이. 강박. 강박은 오른쪽 요건의 2번에 1번. 강박이란 자 해악 고지 밑줄. 해악 두 글자, 고지 두 글자의 밑줄. 그러면 해악 고지. 자 공포심 밑줄. 그렇죠. 너 사형시켜 버릴 거야.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일체 행위를 저 위에 있죠. 강박, 외포심, 공포심 같은 말이에요. 의에 마지막 의사표시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교재를 좀 공포심으로 좀 해주지. 외포심이나 공포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의에서 볼게요. 강박에 해악고지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악고지 이 4글자가 중요해서 제가 이제 2번에 1번을 했는데 의사표시는 또 여기에 없고 저 위에 있죠. 그럼 저 위에 의에 있는 맨 오른쪽 두 번째 줄 의사표시 여백에 이거 적어요. 강박 증여 적으시고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강박 증여 적으시고 그 여백에 의 밑에 여백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할 거예요.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별 3개. 이거 적고 별 3개예요. 그래서 강박 증여는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이 강박에 의해서 주려고 줬어요. 어쩔 수 없이 주려고 줬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이것까지. 이걸 알아야 비진의사 표시 판례 별 3개짜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거기 정답 지문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히느냐 못 맞히냐가 이걸 내 거로 만드냐 못 만드냐.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강박 증여는 주려고 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버려. 주려고 줬다. 국가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주려고 줬다. 주려고 줬다. 의사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 아니다. 거기에 별 3개.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별 3개예요. 오케이. 이 정도예요. 효과 갑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이제 효과 3자 사기가 왕별할 거예요. 아까 왕별했죠. 그 법 조문을 지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거예요. 법 조문도 이해해야 돼요. 막 법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법은 이해가 돼야 외워져요. 이해 안 되면 못 외워져요. 계속 1년 내내 외워야 되고 헷갈리고 답 사이로 막 가고. 이해해서 2차 과목도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를 통해서 자꾸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자, 을이 갑을 사기치면 내 계약 상대방이 매매 계약했다고 해봐요. 내 계약 상대방이 사기친 거죠. 그러면 이놈이 사기쳤으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법조문 1항. 문제는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제3자는 내 계약 상대방이 아닌 놈을 말해요.
A라는 사람이 갑이 나예요. 나를 사기쳐요. 이게 제3자 사기예요.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 계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 사기쳐요. 자, 어떤 사기를 쳤느냐? 이놈이 야, 가 저기 전철역 들어선대. 얼른 아파트 사.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을하고 산 거예요. 전철역 들어서지 않음에도 사기친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은 왜 갑을 사기쳤을까요? 사기꾼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칠 거예요. 근데 계약 상대방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뭔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놈의 꼬봉이에요. 꼬봉. 관련이 있겠지. 괜히 사기치겠어요. 사기꾼은 자기가 뭔가 이득을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당해 손해봤다는 얘기는 계약 상대방은 아무래도 이득을 받겠죠. 그러면 이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보통의 경우에 생각해야 돼요. 제3자가 사기쳤어요. 갑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을에게 찾아가요. 야, 을, 나 사기당했어.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을이 만약에 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 너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앞으로? 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기쳤니? 을은 사기 안 쳤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면, 아무 관계 없다면 갑이 이놈한테 사기당한 이유로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을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3자한테 사기당한 경우에는 원칙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잘못 없는 거예요. 3자가 사기쳤지 얘가 사기친 게 아니니까. 따라서 원칙 제3자 사기를 이유로 바로 아무런 사기치지도 않은 이 계약자인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고. 그러면 언제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을이 이놈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을 때요. 그걸 을이 제3자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러면 을도 제3자 사기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건 공범이란 얘기고,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몰랐지만 어찌됐든 잘못이 있죠.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사기당한 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제3자가 이놈을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때 한해서만 갑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법 조문 그대로예요.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외워버리세요. 갑을 위에서 제3자가 갑을 사기쳤습니다. 막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아무런 관여를 안 했으면 우리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제3자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갑이 취소하려면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제3자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때에 한해서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왕별이에요. 왕별. 7번.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4번에 효과 있죠. 자, 1번은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 을이 사기친 경우.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사기쳤으니까 취소. 믿을만 하시고. 2번 제3자의 사기예요. 1번은 보지 마시고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계약을 말해요. 자, 1번 법조문을 봐야겠네. 법조문 가봐요. 다시 앞으로 가봐요. 항상 법조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73페이지. 73페이지 법조문 아까 안 본 2항을 볼게요. 아까 왕별하라겠죠? 자, 2항 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즉 계약을 말해요. 계약 상대방이 있죠? 자, 갑이 을하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저 사를 통해 이해합니다. 갑이 을하고 계약 체결을 했어. 이 계약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 A가 나를 사기쳤어요. 나는 갑이에요. 저 그림. 자, 제3자한테 사기당했다고 해서 막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 A로부터 내가
갑이 사기당한 경우에는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밑줄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이때 한해서만 나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어디 밑줄? 제3자 밑줄, 사기 밑줄. 그래서 제3자가 나를 사기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이해하고 저 그림을 통해 이해해요. 머릿속으로 3자 사기하면 3자가 갑을 사기쳤고 막 취소할 수는 없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풀 수는 없지. 언제? 내 계약 상대방인 을이 이와 같은 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올 때 이제 막 엎어치는 거예요. 그런 걸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훈련할 거예요. 올해 제 요약집 통해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딴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제 풀 때 훈련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와봐요. 76페이지. 내용에서도 확인해야 돼요. 조문도 보고 내용도 보고 공부는 2번 보는 거예요. 자, 2번에 1번. 내 계약 3자 제목이 3자 사기죠. 자, 3자가 사기쳤어요. 제목 보고 1번. 3자 A가 갑 나를 사기쳤을 때 이 상대방은 내 계약 상대방 을이에요. 내 계약 상대방 을이 이와 같은 사기 사실을 제3자의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때 한해서만 나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즉 이 문장은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죠? 제목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혼자 읽으면 상대방이 누구고 막 그런 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즉 교재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제3자 사기도 써주고 해야지. 자, 알았다. 아기 괄호 열고 있죠. 또 알 수 있었다는 자 선의도 쓰세요. 선의 과실이에요. 알지 못했지만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선의 아기,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이 있죠. 그걸 자유자재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건 점차 시간이 해결해요. 오케이. 그래서 선의 과실이에요.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어. 몰랐지만 선이지만 잘못이네. 선의 과실을 의미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가 왕별이란 얘기예요. 왕별. 자, 오른쪽 3자. 당연히 사기 강박 취소. 1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의 무효 취소는 제3자가 선이라면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오케이. 이 정도로 끝냅니다. 끝내요.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에 하면 돼요. 일단 여기 제목만 넣어놨고 사기니까 불법행위지. 마지막 의사표시 동네 79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에요.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취소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문제가 법 조문이 3개가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기 문제를 할 거예요. 시기. 즉 효력 발생 시기. 즉 언제 효력 발생하냐 그 문제예요. 여기서 왕별이 들어갈 거예요. 이 조문에. 자, 한번 이것도 이해해봐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시기 문제예요. 의사표시.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갑을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착오가 있었든 사기 강박이 있었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쏠 거예요. 이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얘기예요. 자, 전화로 취소합니다 하면 바로 효력 발생해요. 상대방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편지로 보내요. 법적 내용은 편지로 보냅니다. 그것도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이유. 전화로 해도 되지만 증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입증할 거 전화로 하면. 입증을 못 해요. 전화한 사실만 통화 기록이 있지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돼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죠. 문자로 하면 돼. 문자. 근데 문자도 조금
불안해요. 왜? 상대방이 안 받는데요?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문자 수신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문자도 그래도 전화보다는 훨씬 낫지만 가장 좋은 건 내용 증명, 등기.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법적, 특히 돈이 달린 문제는 무조건 등기,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 취소합니다. 편지로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5월 1일 날.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 내용 증명 5편을 발송했다고요. 자, 편지를 보내면 통상 우리 수도권 요즘 도시 그 다음 날 5월 2일이나 또는 5월 3일은 무조건 도착합니다. 도착, 이걸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갑의 을에게 내용 증명으로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냈어요. 5월 1일 날 발송하고 이 편지가 상대방 아파트 1층 우편 수신함에 5월 3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는 이날 발송한 날 효력 발생했다고 보겠어요? 상대방 집에 도착한 날 효력 발생, 즉 취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하죠. 전화하면 상대방이 들었죠? 도착.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 집에 편지가 도착해야 돼요. 이걸 도달주의 그래요. 전문법입니다. 1번 입법주의 X 보지도 마시고. 자, 2번 우리 민법의 태도, 이 조문을 보면 돼요. 1항, 2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1항. 조문 제목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시기의 동그라미. 언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냐, 시기 문제.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나오면 항상 계약을 생각하세요. 계약 상대방. 내 계약 상대방 을에게 내가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쏘았어요. 편지를 발송했어요. 내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해 가시죠? 도달 밑줄 별 하나만 하세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해요. 효력 발생 도달주의. 그래서 앞으로 도달 이거 엄청 나오니까 익숙해지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일단 넘기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할 내용은 왕별이에요. 기출 10번. 법 조문이에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얼마나 중요하면 10번이나 내겠어요. 법 조문인데. 민법은 법 조문 잘 나온 거 무지 잘 나와요. 판례보다 훨씬 잘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야 그건 반드시 내 걸로 맞아야 돼. 내 걸로 맞춰야 돼. 자, 한번 설명 들어봐요.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취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5월 1일 날 발송했어요. 그런데 얘가 발송한, 새로 적어야겠다. 발송한 후 갑이 취소합니다 내용증명 편지로 보낸 후 그 다음날 5월 1일 다음날 5월 2일 날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갑이 내용증명 취소합니다 써서 우체통에 넣은 후 그 다음날 발송 후 사망했어요. 얘는 죽었어도 그 편지는 상대방 집에 가요 안 가요? 가죠. 다음날 편지는 상대방 집에 도착해요. 문제는 편지를 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다음날 편지가 도착한 경우 이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이상 없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얘도 죽어야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효력 발생하지 않느냐, 효력 발생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발송 후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 의사표시가 다음날 도달했잖아요. 편지는 편지 도달한 경우 얘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 얘기는 너는 도착했지만 발생 못하는 거야. 왜? 네 주인이 죽었잖아. 그럼 너도 죽어야지. 이게 첫 번째 경우수. 두 번째 경우수. 너는 죽었지만 다음날 도착하면 너는 살아. 너는 살아. 즉 너는 도달했으니까 효력 발생해. 효력 발생해. 효력 발생해. 경우수는 이 두 개예요. 그렇죠. 이 둘 중 하나로 우리 법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죽어버린 경우 내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면 나는 죽었는데 너는 살아. 이게 좋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이 의리 있게. 이놈은 의리 없는 놈. 나는 죽었는데 너는 산다고? 효력 발생한다고? 이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이놈은 의리 있어요. 우리가 있지. 우리 주인님이 죽었네? 나도 같이 죽어야겠네. 즉 효력 발생 안 해야겠네. 우리 법은
둘 중 어디로 정했을까?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정한 것은 입법 문제예요. 우리 법은 우리 법은 자 이렇게 생각해요. 찍지 말고 이제 됐어요. 아니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법 만든 국회의원 마음대로요. 민법 만들 때 어느 걸로도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국회의원들 의리 있어. 그 사람들 의리 없는 사람 많아. 국회의원들 의리 없어. 그러니까 법 만들 때 자기랑 같이 만들었어. 의리 없는 놈으로. 자기들이 의리 없으니까 다 의리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나는 죽었지만 이놈은 살아. 아우, 하늘에서 통곡을 해요. 이 의리 없는 놈아 하고. 무슨 얘기냐?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쏜 후, 발송 후, 비록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편지를 쏘았으니까 다음날 도착하겠고, 그러면 나는 죽었지만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요. 이게 우리 법 조문이에요. 발송한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도착하면, 다음날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즉 나는 죽었지만 얘는 산다는 얘기예요. 의리 없는 놈. 자, 이 조문인데 이렇게 조문을 법을 만들어줬으면 이해가 가. 다음날 도달하면 얘는 효력 발생한다. 근데 우리 법 조문 한번 봐봐요. 얼마나 어렵게 법을 만들어 놨는지. 3번에 효과에서 3번 봅니다. 발송 후 사정 변경. 법 조문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그 법 조문의 제2항이에요. 제2항 2자 써졌죠? 효력 발생 제2항. 1항이 아까 도달한 때 효력 생긴다. 그게 1항. 이게 제2항. 같은 법 조문이에요. 자, 의사표시자가 즉 갑이에요. 갑이 취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거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즉 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렸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발송한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 다음에 괄호 열고 발생 괄호 닫고 발생을 넣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얘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잖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발생, 효력 발생에 영향을 안 미치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스스로 머리 좀 굴려가면서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발생을 효력 다음에 효력 발생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즉 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안 미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쳐. 그 얘기는 얘는 효력 발생한다라는 얘기 도착하면. 그래서 이 문구 그대로도 나오고 살짝씩 표현 달라서 내니까 거기다 써요. 다음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써놔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죽은 후 도달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얘는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이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얘는 도착하면 나는 죽었는데도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발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가 왕비례예요. 기출 10번이에요. 10번. 10번 이상 나온 것은 손에 세요. 진짜 10 케이스도 안 될걸? 특별표까지 10번 이상 나온 건. 그래서 반드시 이 조문 하나 더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자, 어디에 밑줄 그치냐? 통지를 발송한 후 동그라미 발송 후 사망 밑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그대로 이 조문을 외워버려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생 우리 지문에 뜨지 않아요. 이해를 위해서 늘한 거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얘는 나는 죽었지만 도달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의리 없는 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제한 능력자가 됐는데 얘는 도착하면 이상 없이 효력 발생한다. 오케이.
이제 대리를 갑니다. 의사표시 맞췄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2개를 맞췄고 이제 양이 가장 많은 대리를 할 거예요. 대리가 민법총칙에서 양이 가장 많고 조문도 가장 많아요. 조문. 대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3문제에서 4문제도 나오는 파트니까 법률행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대리가. 요즘 법률행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대리는 3문제, 4문제 나와요. 그럼 어디를 열심히 해야겠어? 대리를 열심히 해야 돼. 대리를.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사의 불공정 거기 열심히 하시고 바로 의사표시로 쭉 와요. 통정 차고 열심히 하시고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 그거 외워버리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는 평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중타 해야 돼. 나올 놈이 계속 나와요. 근데도 틀려. 왜? 안 중요한 권리변동 원인 막 그런 것 열심히 봐. 법률 사실 준법률행위 나오지도 않는 거지. 열심히 봐. 그러다가 책 덮어버리고 자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데만 막 열심히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단순 외우는 사람한테 점수 잘 나오도록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즉 그런 파트는 안 내요. 아예 출제를 하지를 않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별 3개짜리 판례들 있죠. 그런 걸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걸 내는 거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민법은 숫자 안 낸다겠죠. 1년, 2년 그런 거 안 내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런 걸 내요. 효력 발생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별 3개짜리 판례만 죽으라고 해봐요. 그러면 정답 지문을 골라내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맨날 나온 놈이 나온다는 걸. 대리 갑니다. 대리. 대리는 뭘 봐야 되냐면 대리의 삼명관계 3가지 측면. 대리의 삼명관계라고 해요. 2번째가 복대리라는 게 있어요. 복대리. 3번째가 대리는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 권한 없이 대리행위하죠.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는 다시 종류가 2개예요. 좁은 의미, 협의에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대리. 이렇게 대리는 4군데로 구성돼요. 동네가 4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여기. 대리의 3가지 면. 여기. 거의 2개가 동급으로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표현대리. 2년에 한 번씩 표현대리. 복대리. 그 다음. 물론 종합적으로 나오면 지문 하나씩 2개씩은 막 나와요. 결국 대리는 먼저 삼명관계하고 협의무권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 표현대리 잘 하시고 복대리. 물론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야 돼요. 대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먼저 법조문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법조문이 꽤 많아요. 그 법조문에서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저는 법조문만 할 거예요. 법조문만 하기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 3월, 5월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대본 판례까지 잡을 거예요. 그러면 대리 이제 점수가 나와요. 대리의 삼명관계를 볼 건데 대리는 그림이 갑이 본인이라고 하고요. 갑이 서울에 사는데 지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친구 사는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해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해서 줄여서 줄수 대리 권한을 준다. 수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을은 대리인이 돼요. 본인 대리인. 자, 부산에 사는 을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갑소유 아파트를 팔죠. 갑의 부탁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 병이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에요. 계약 상대방. 갑의 부탁에 따라 대리인이 계약서를 썼죠. 실제 행동은 대리인이 계약해요.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서 했겠죠. 대리인이 계약서 썼지만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에요. 이게 이 매매 계약의 효과, 매매 계약에서 발생 효과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런 게 본인에게 다 귀속돼요. 자, 첫 번째 측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죠. 대리권 문제. 두 번째 측면 대리인이 계약하죠. 대리인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한다. 대리 행위 문제. 세 번째가
대리인이 계약서는 썼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제가 화살표한 거예요. 자, 대리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갑, 을, 병. 하지만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의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죠. 사람이 두 놈 나와야 매매계약이 돼요. 근데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가 이 계약 당사자가 될까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 놈이요. 누구하고 누가 이 계약 당사자일까요? 잘하셨어요. 이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에요. 대리인이 계약서는 썼지만 이 대리인은 이 계약 당사자가 절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계약의 당사자란 얘기는 얘가 매도인이 돼요. 지 아파트잖아. 갑 아파트 파는 거죠? 매도인. 얘가 매수인. 그래서 나중에 계약 체결하실 때 대리인 계약은 매도인란에 갑이 들어가고요. 매수인란에 이놈이 들어가고 대리인은 그냥 대리인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을은 대리인은 절대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별 3개짜리 하나를 알게 돼요. 이따가. 자, 첫 번째 대리권 여기부터 볼게요. 대리권은 뭘 봐야 되느냐? 대리권이 아주 중요해요. 대리권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네. 효과가 있어.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대리권이. 대리권에서 볼 것은 대리권은 권이라고 붙었지만 이거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해요. 권리가 뭐고 권한이 뭐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권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권리. 권한은 내가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권한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하는 것은 지를 위해서예요? 얘를 위해서예요? 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니까 권한이라고요. 자, 대통령이 뭔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해요? 국민을 위해서, 남을 위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요. 대통령이 유고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 대행이 나오는 거예요. 권한이란 말은 남을 위해서 할 때 권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하니까 권리가 아닌 권한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 문제. 두 번째,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 행위,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범위 문제. 자, 일정한 경우 너 대리 이런 거 하지 마. 대리권을 제한 들어가는 제한 문제. 그다음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소멸 문제. 마지막으로 대리 권한을 을이 남용해 버렸어요. 직권 남용 들어보셨죠? 권한 남용이에요. 남용 문제. 대리권은 발생, 범위, 제한, 소멸, 남용 이렇게 구성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범위하고 제한이에요. 대리는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요. 1월달 이번 순화는 법 조문만 할 거예요. 법 조문도 그 자체로 잘 나오거든요. 자, 발생. 권리가 아닌 권한이지만 권리 변동 원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해요. 법률행위.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야.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해요.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반대, 법률 규정을 통해서 대리인이 될 수 있겠죠. 법정대리.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해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법에서 정한 법률 규정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피성년 후견인, 그 사람의 대리인이 후견인이에요. 법정대리인.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범위 봐요. 이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 조문을 볼게요. 일단 페이지가 85페이지 보십니다. 대리권 2번 중간 나오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자, 대리권의 의. 세 번째 줄.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뭐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원인.
고난이 어떻게 발생하니 그거예요.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래서 법정 대리권 당연히 법률 규정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래서 밑줄 대리권 수여 행위. 1번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 행위, 이걸 수권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수권 행위 밑줄 대리권 수여 행위 밑줄, 이거 법률 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법률 행위예요. 수권 행위. 자 시험은 3번이 나와요. 이 수권 행위, 대리권을 준다는 행위, 이거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 행위란 게 뭘까요? 불요식 행위. 어우, 그렇죠. 자 일단 요식행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일정한 형식, 방식이 필요할 요자. 즉 계약할 때, 행위는 항상 계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 일정한 방식을 갖춰. 반드시 뭔가 형식을 갖춰. 이게 요식행위. 그러면 요식행위 반대말 불요식행위예요. 계약할 때 일정한 형식,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 불요. 자, 우리 시험 범위 물권법, 채권법,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는 다 불요식행위예요. 즉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돼요. 그래서 꼭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구두 계약도 유효해요. 아파트 한 채 팔자, 계약서 안 써도 돼요. 그래 하면 구두 계약 체결돼 버렸어. 그러면 채권 채무 다 발생해요. 이게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도 보통은 위임장 주겠죠. 반드시 위임장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왜? 상대방이 증거를 대라하거든. 그래서 현실에서는 대리인이 갈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현실이고, 법적으로는 위임장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 그래서 불요식행위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서 나와요.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란 거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란 게 있어요. 명시적은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말 또는 글로, 서면으로 명시. 묵시적 의사표시는 말을 안 해요. 편지를 안 보내요. 어떻게? 행동. 그렇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사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줘요. 소유권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말해도 되지만 그냥 내 옷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포기 의사로 보는 거예요.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사표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 장난칩니다. 이거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X가 돼요. 세트. 명시적으로 하든 분명히 밝히든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하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문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3번 봅니다.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불요식행위예요. 별 하나 하시고, 또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다 가능하다. 거기도 밑줄. 명시도 쓰세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다 가능. 거기도 별 하나. 묵시 밑에 행동 적으세요. 행동을 통해서 의사 있는 걸로 보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 오케이. 대리권의 범위 관련해서는 10분간 쉬고 할게요.